네, 물리 시작합니다. 완자 10페이지고요. 물체의 운동. 일단은 물체가 제일 첫 단어는 운동이에요. 얘가 이렇게 막 속력이 어떻게 되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거는 이동거리와 변입니다. 이동거리 뭐예요? 그렇죠, 이동거리예요. 얘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이동거리가 이동거리예요. 얘는 딱히 방향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미터 갔으면 그냥 몇 미터 갔다 끝이에요. 이렇게 방향이 없는 물리량을, 방향이 없고 그냥 수치만 있는 애들을 스칼라라고 불러요. 한글로 써야겠다. 그냥 스칼라 값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총 거리고 단위는 뭐가 될까요? 이동거리 단위 뭐 킬로미터, 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미터를 많이 써요. 자, 변위는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 변위는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이야. 위치 변화량. 얘가 처음 값과 끝 값을 봤을 때 얘가 얼만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냐, 이게 변위입니다.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직선 거리 플러스 방향까지 들어가요. 어느 쪽으로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변위는 방향이 있네요. 이렇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 값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요렇게 갔대요. 그러면 이동 거리는 이거 꾸불꾸불한 거 다 합쳐서 5m. 근데 직선 거리는 3m래. 그럼 변위는? 그쵸, 이쪽으로 3m. 방향이 들어가요. 이게 변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그냥 돌았대. 이거 문제 새로 내야지. 반지름이 2m래. 그러면 얘의 이동 거리는 4파이미터. 얘 변위는 0이 되는 겁니다. 제자리 돌아오면 0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위를 배웠다. 자, 그러면 이제 속력과 속도 차이가 있어요. 고1 때까지는 그냥 속력, 속도 막 썼거든요. 근데 속력과 속도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속력은 거속시 배웠죠. 시간분에 이동거리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방향이 없으니까 스칼라 값입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고요. 킬로미터 퍼 아워는 잘 안 쓰고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는데. 몇 미터 퍼 세크 그게? 네. 자, 1km는 몇 미터? 이게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면 이걸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죠. 36km는 1000m니까 곱하기 1000에서 미터로 바꿀게요. 그렇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러면
돼요? 10m/s 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3.6 하면 되는 관계예요. 사실은 얘는 외워놓으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터/s를 공식으로 잘 쓴다. 그럼 속도는 뭘까요? 속도는 시간분에 변위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도 변위가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도 방향이 있겠네요. 얘는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변위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안 했다. 그러면 아까 이동거리랑 변위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보통 값이 이동거리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변이랑 똑같은 거고 꾸불꾸불하게 가면 이동거리가 더 변이랑 같은 거고 꾸불꾸불하게 가면 이동거리가 더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속력과 속도 중에 누가 더 크거나 같을까요? 그쵸? 똑같은 운동이면 속력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속도보다. 단위는 똑같이 미터/s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배운 적 있나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대요. 이 위치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서 기울기가 뜻하는 건 자, 기울기 분석법.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미만 알려면 그냥 x축 변화분의 y축 변화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간 변화분의 위치 변화니까 변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기울기는 속도가 됩니다. 그럼 보면 이 기울기가 막 변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속도가 변하고 있는데 이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걔가 이제 순간 속도가 되고 그 포인트에서 어떤 두 점을 주고 이어서 얘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평균 속도가 돼버립니다. 평균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A에서 B까지는 점점 빨라져야 느려져요. 기울기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그럼 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가. 그러다가 B 지난 후부터는 느려졌다가 0을 찍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 반대쪽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다. 됐죠? 네. 그럼 가끔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더 지나서 운동량 할 때 쓸 건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y축으로 주고 시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상대 속도가 돼요. 둘의 상대 속도가 몇이냐? 그럼 얘는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럼 얘 상대 속도가 t초까지는 어때요? 가까워지고 이게 상대 속도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일정에 가까워졌다가 일정하게 벌어집니다. 상대 속도 구하는 법을 미리 잠깐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A가 본 B의 속도라고 칠게요. A가 본 B의 속도는 기호로는 V, A, B라고 쓰고요. 그리고 얘는 보통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다 물리에서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가 됩니다. 나중 빼기 처음. 예를 들어 A가 이쪽으로 5m/s로 가고 있대요.
B는 이쪽으로 3m/s로 가고 있대요. 그럼 A가 본 B의 속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m/s. 아니요. A가 본 B의 속도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해요. 여기서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B의 속도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왼쪽이니까. 빼기 A는 플러스 5. 즉 얘는 마이너스 8m/s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A가 가만히 있다고 치면 B는 8로 가까워지는 거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B가 본 A의 속도는? %죠. 그쵸? A의 속도 빼기 B의 속도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8m/s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지금은 당장 안 쓸 것 같아요. 좀 더 지나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기호로는 A라고 쓰고요. acceleration에 A를 쓰고 단위는 일단 m/s 제곱입니다. 이거 자유낙하 할 때 했죠? 네. 막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할 때 했을 거예요. 가속도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1초에 몇 m/s씩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러면 식을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예를 들어 이 공이 있고 얘가 떨어지는데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9.8 m/s 제곱이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8m/s씩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그럼 얘는 처음에 0초였으면 1초일 때 얘의 속도는 아래로 9.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m/s. 2초일 때 얘의 속도는? 그죠? 19.6 아래로 19.6 m/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얘가 처음에 위로 19.6 m/s로 던졌대요. 그럼 얘 1초 후의 속도는? 위로? 그렇죠. 9.8 m/s. 왜냐면 얘는 아래로 9.8씩 빨라진다는 거는 위로 느려진다는 뜻이잖아요. 2초 후에는? 그렇죠. 0은 사실 방향이 없어서 그냥 하면 돼요. 얘는 정지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랑 이렇게 걸린 시간이랑 똑같아요. 가속도는 그래서 1초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는 기울기의 의미 어떻게 본댔죠? 그쵸. x축 변화량분의 이거 삼각형 알아요? 이거? 네. 델타?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이고 이게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기울기는 순간 가속도. 두 점 있고 평균을 내면 평균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좀 달라요. 속도의 방향은 뭐랑 똑같냐면 얘 운동 방향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차가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대요. 속도가 오른쪽이니까 운동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F는 ma라는 공식 들어봤어요? 이건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어차피 물체는 질량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러면 얘네 둘이 비례하죠. 즉 가속도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아져요. 즉 힘의 방향입니다. 힘을 어느 쪽으로 주는지예요. 가속도는.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가속도가 오른쪽이면 운동도 오른쪽으로 하니? 이거는 성립하진 않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예요. 얘네끼리는 같지는 않아.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더 밀어주는 거예요. 힘을 이쪽으로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더 빨라지죠. 반대면 뒤로 밀려요. 그러면 갑자기 뒤로 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은 오른쪽,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면 점점 느려지다가 0 찍고 반대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반대 순간 이 힘을 준 순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다. 풀어볼래요 밑에? 네, 완자 13페이지 이제 여러 가지 운동 할게요. 자, 운동은 일단 우리가 뭘 배웠냐면 속도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랑 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얘는 속도가 일정한 거고 얘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에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걔는 등속도 운동을 안 쳐요. 그럼 가속도 운동은 속력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뀐다는 뜻인데 속력만 일정한 운동이 있고요. 방향만 일정한 운동이 있고 둘 다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류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속력만 일정한 운동이 뭐 있을까? 방향은 변해. 속력만 일정해. 그 시계? 혹은 대관람차? 그런 거를 등속 원운동이라 불러요. 주의할 거는 등속이 붙어서 왠지 등속도 같은데 얘는 가속도란 뜻이에요. 방향이 변하니까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방향만 일정한 운동은 자유낙하 같은 거. 한쪽으로 떨어지거나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데 속력은 자꾸 변해. 이런 게 자유낙하 운동 같은 애들이 있고요. 주로 이걸 할 거예요. 여기 주로 이걸 할 거고. 둘 다 변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자 운동이나 바이킹 이런 애들은 이제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주로 얘랑 얘를 다룰 겁니다. 우리는. 네. 그러면 이거부터 합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이러면 등속도 운동이었죠.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랑 같은 말이에요. 등속도랑 등속 직선 운동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방향도 안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려볼 건데 그 전에 예시 에스컬레이터 그 방향 그대로 가죠.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러니까 탈 때 내릴 때 말고 무빙 워크도 마찬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도 뭐 구부러진 거 말고 이런 예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혹시 미분을 배웠나요? 네. 적분도 배웠나요? 네. 개념만 알면 돼요. 네. 막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등속도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3개 필요. 이거 고1 때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붙여넣기. 자 하나는 이제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자, 위치는 이제부터 어떤 문자를 써서 표현하냐면 ST 그래프라고 표현합니다. 속도는 VT 그래프, 가속도는 AT 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등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한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는? 영.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기울기는 시간분.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영. 어떤 개념을 의미하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막 이거 했었죠. 막 넓이 의미. 네. 넓이는 뭘 의미해요? 이동 거리였지만 우리는 속도를 배웠으니까 변이라고 해야죠.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사실 미분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0이고 미분하면 상수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가속도가 0으로 깔립니다. 등속은 가속도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를 넓이를 구한다는 건 적분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상수 함수인데 얘가 상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몇 차? 그렇죠. 1차 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기울기의 의미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미분, 왼쪽으로 하면 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기울기라고 해도 되고 기울기 이런 관계고 얘는 넓이 관계입니다. 오케이? 이게 등속도 운동에 대한 표현입니다. 됐죠?
자, 등속도 운동은 됐고 그냥 거속시 잘 쓰면 돼요. 거속시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 잘 쓰면 됩니다. 네. 이거보다는 이제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만이라는 건 방향이 일정하다는 뜻. 대표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해서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 자, 얘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재활용.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가 일정하대요? 등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얘는 가속도가 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얘는 넘어갈 때 미분 관계란 말이에요. 반대로 가면 적분 관계고 상수예요. 적분하면 1차가 돼버립니다. 다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얘를 또 1차를 적분하면 2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치 시간은 이렇게 증가해요. 네, 그래서 얘는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혹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만 증명할 게 있어. 이제 여기 식이 나오는데 이걸 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해 줄 테니까 외우긴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 자, 좀 용어를 조금 문자를 정리할게요. 처음 속도를 V0라고 부릅니다. 이 제로가 붙으면 과학에서는 초기 값을 뜻해요. 처음 값 V0. 나중 속도를 V라 하겠습니다. 걸린 시간은 T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 넓이가 뭘 의미했죠, 얘네? 변위를 S라 할 겁니다.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그렇죠. 가속도 A라고 쓰겠습니다. 자, 준비는 끝. 그러면 첫 번째 할 거는 얘의 기울기가 A예요를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기울기는 얘분의 얘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기울기 A는 T분의 V-V0네. 이거를 V에 대해서 정리한 게 우리가 외워야 될 첫 번째 식입니다. 사실 식을 써서 잘 구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외워놔야 돼요. 이 첫 번째 식이고 이거 고1 때 했나요? 고1 때 했나요 혹시? 했죠. 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식은 얘의 넓이가 S다.
그럼 사다리 꼴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그러면 S 넓이는 2분의 V0 더하기 V 플러스 V0로 할게. 없는데 곱하기 T다. 그 다음에 V 대신에 이걸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요게 2번. 세 번째는 t를 없애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t 대신에 a분의 v-v0를 여기다 넣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a분의구나. 2a분의 v 플러스 v0 v-v0 합차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오. 그러면 이게 3번식 2as는 v0 마이너스 v0죠. 요게 제일 많이 쓰는 식이긴 해요. 3번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v는 v0 더하기 at, s는 v0 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외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만요. 이 공식을 외우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공식을 쓰면 안 돼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겪은 바로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이건 사실 하수의 풀이법인데 공식을 엄청 써요. 이러면 일단 계산이 엄청 늘어져요. 대신에 아무것도 모르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긴 해요. 그럼 문제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공식을 쓰다 보면 계산 실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물리는 시간의 과목인데 이것도 시간 싸움인데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일 하수 방법이라 난 이건 비추, 완전 비추. 2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상황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면 사실 물리를 좀 잘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중수의 방법이에요. 고수의 방법은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식도 사실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곱한다는데 이거는 사실 공식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까 했어요. 자, 처음 속도가 0이라고 칠게요. 정지해 있는데 여기 이제 중력 가속도 9.8 봤는데요. 그럼 1초 후의 속력은? 9.8. 그게 이거예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가 어차피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요. 1초에 몇씩 증가하니까 시간을 곱하면 얼마큼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식이고, 정확히 말하면 얘는 평균 속도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속을 되게 강조해서 이제 가르칠 건데, 그 평속을 잘 쓰면 사실 이식 이건 가끔 써요. 되게 빨라지고 엄청 계산이 줄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물리 풀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속도 쓰는 법을 계속 알려줄 거고, 그 평균 속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평균 속도는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평속이. 자,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문제에서 물리원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요.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변해요.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넓이 구할 때 예를 들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예를 들어 얘가 2m/s고 얘가 4m/s를 갈게요. 그리고 2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 얘는 2에서 4까지 쭉 변한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그냥 평균 3으로 2초 동안 계속 다 갔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화시켜서 해야 좀 실수를 덜 해요. 이거 넓이 구할 때도 사실은 2, 4하고 2초 주면 많은 학생들이 2 더하기 4 6이고 곱하기 2 한 다음에 끝내요. 그냥 2분의 1 안 해요. 일단 잘 안 해요. 이거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제 잘라서 평균을 구해서 사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평균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평속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쵸? 평균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두 번째, 평균 속도는 이 구간에서 전체 걸린 시간분의 편이에요. 아까 그거예요. 그 기울기의 의미, 평균 기울기의 의미.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이걸 안 줘요. 예를 들어 이걸 구하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 줘요. 그럼 이 두 개 같다고 나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구하거나 아니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있는데 이건 써놓기만 하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평균 속도는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어차피 평균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시간도 딱 중앙이 돼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 여기 2초면 1초일 때 속도를 구해요 하면 1초일 때가 그냥 평균 속도가 돼버려요. 이걸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잘은 안 써요. 네, 그래서 평속을 좀 연습시킬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진짜 파악이 안 돼서 가끔 식을 써야 될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 문자가 많이 주어질 때는. 그러면 이 식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번은 언제 쓰는 식이냐면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 변수가. 뭐가 빠졌죠? S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S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지지도 않고 구하는 값도 아닐 때, 이럴 때 이 식을 씁니다. S가 아예 빠져있는 식이니까. 2번은 뭐가 빠졌죠? 그쵸, 나중 속도가 주어지지도 않고 구하는 값도 아닐 때 씁니다. 삼 번 식을 제일 많이 쓰는데 왜 얘 많이 쓰냐면 시간이 없어요. 보통 시간을 잘 안 줘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식은 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일단 식 정리해봤고요. 일단 이건 차차 문제 풀면서 좀 알려줄게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 했고, 식 했고, 자유낙하 운동이 이런 예시예요. 이렇게 방향을 일정하고 속력만 변하는 거 됐고, 많이 이거 그래프도 분석했고요. 얘기했고, 평균 속도 여기 나오네. 평균 속도가 진짜 중요하다. 평균 속도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구하거나 아니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로 구하는 겁니다. 됐고, 자, 이거는 이제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력은 일정. 그래서 예시로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등속 원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도는데, 그럼 얘는 등속도 운동인가요? 가속도 운동입니다. 얘도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네. 얘의 순간적인 운동 방향은 이 중심이랑 접선 90도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돌고 있다가 네. 여기서 줄이 딱 끊겼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날아갑니다.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얘는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 힘을 받고 있는데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 이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구심력이라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다변하는 운동. 이건 뭐 구분하기가 쉽죠. 진자 운동 같은 경우,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도 속력도 방향도 다 바뀐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중에 등속도 운동. 컨베이어 그쵸, 이거 또 없어요? 네. 네, 없죠. 그러면 방향만 변하는 운동. 선풍기날 그렇죠, 이거죠. 그럼 속력만 변하는 운동.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 어, 미끄럼틀 그렇죠. 얘네들은 둘 다 변하죠. 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밑에 한번 풀어볼 텐데 처음엔 최대한 그래프 그려서 풀기. 네. 그것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1번 35m, 2m/s, 5x, 5초, 100m, 15m/s, 6초, 5m/s 제곱, 일정하다, 변한다, 변한다. x, 5x. 2번 잘했나요? 네. 이거 변이죠, 넓이가. 네. 그래서 변이가 지금 이쪽으로 넓이랑 마이너스 쪽으로 넓이가 같아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3번 이거 잘했어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잘했어요. 이게 그리면 VT 그래프죠. 10에서 기울기 4로 올리고 30까지 가는 거. 그때 넓이랑 초 구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잘했나요? 4번 마지막 것만 틀렸는데 네. 네, 절대값을 안 해. 아, 크기는 절대값이에요, 무조건.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했구나. 네. 잘했고요. 굉장히 잘했고요. 근데 이거 이제 그래프 말고 다른 풀이 알려줄게요. 그래프도 좋은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평속을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자, 얘가 처음에 30m/s로 가다가 나중에 정지했어요. 그럼 평균 속도는? 그쵸? 2분의 30 더하기 0, 즉 15m/s가 되고요. 그럼 얘는 잘 봐요. 그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변이라고도 했죠. 네. 근데 얘 지금 시간을 모르는데 변이 90m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알고 싶으면 얘랑 바꾸면 되죠. 네. 평속분의 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m/s로 90m 갔으니까 6초구나 이렇게 나오고. 자, 가속도는 이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1초에 1초당 속도 변화량 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6초 동안 30 변한 거잖아요. 그럼 1초에는 5.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프도 좋은데 이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5번은 6번 다 잘했죠. 네. 그러면 문제 풀이는 됐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